네, 그럼 발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필터링이랑 네이버스 네이버 서치 관련해서 스터디 발표를 맡게 된 길현재라고 하고요.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고 슬램 연구를 하면서 라이다 슬램을 연구를 하다가 현재는 이제 열화상 카메라 및 RGB 카메라를 활용한 슬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가 필터링이고 두 번째가 NN, search입니다. 필터링과 NN 둘 다 이제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 PCL과 오픈3D 등에서 이미 다 구현되어 있는 기능인데 이미 다 구현되어 있는 기능이다 보니까 그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서 조금 더 어, 어, 그 기억을 환기시키는 정도의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터링 크게 다운 샘플링과 그리고 노이즈 제거가 있고요. Nearest Neighbor Search에 사용되는 KD3 그리고 옥트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운 샘플링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의 러 스캔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뭔가 프로세싱을 거치기에 매우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니면은 저희 분야, 슬램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의 다운 샘플을 거친 후에 프로세싱을 거치는데요. 그래, 결국에 다운 샘플링하는 목적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프로세스를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보통 저희는 곡셀 그리드 기반의 방법을 쓰는데 더 찾아보니 그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곡셀 그리드 기반이고 두 번째가 Farthest Point Sampling, FPS라고 불리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Normal Space Sampling, NNS라고 기재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복셀 그리드는 말 그대로 포인트 클라우드들을 복셀화시켜서 각 복셀별로 하나의 정보만을 이제 리테인하는 형태의 다운 샘플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귤러 정기화된 복셀 그리드 상에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마치 가두기 때문에 각 복셀마다 어떠한 대표적인 값으로 표현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복셀 자체의 센터를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들의 센트로이드를 기반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센트로이드와 가장 가까운 포인트를 바탕으로 복셀 안에 대표적인 정보를 함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찾아보니까 PCL과 오픈3D 라이브러리에서는 둘 다 센트로이드를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픈3D의 공식 홈페이지 위키에 올라와 있는 그림인데 원래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덴스했던 러 스캔을 복셀 기반으로 다운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저런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뭔가 스파르스하지만 유니폼하게 디스트리뷰트 되어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 네, 기존의 라이브러리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잘 내장이 되어 있는 기능이라서 이걸 어떻게 호출하는지 정도만 간략하게 슬라이드로 남겨두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픈3D랑 PCL 두 가지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요. 물론 다른 라이브러리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은 다른 형태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저가 많이 사용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픈3D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줄로 PCD의 복셀 다운샘플이라는 명령어로 복셀 사이즈만 명시해주면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PCL도 마찬가지로 PCL의 복셀 그리드 인스턴스를 이용을 해서 바로 몇 줄 안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farthest point sampling입니다. farthest point sampling 같은 경우에는 매 이터레이션을 거쳐가면서 이제 기존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새로운 포인트를 샘플하게 되는데 그때 샘플링하는 기준이 내가 지금까지 뽑아놓은 포인트 클라우드들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포인트를 샘플링한다입니다. 따라서 그 보시는 그림 지금 GIF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그 첫 번째 포인트를 임의로 추출하고 그 첫 번째 포인트와 가장 멀리 떨어진 포인트를 두 번째 추출하고
세 번째 포인트는 1, 2번 포인트랑 가장 멀리 떨어진 포인트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이터레이션을 거쳐가게 되면은 전체적인 구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섭샘플된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추출될 수 있다가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찾아보니 포인트넷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는 유명한 네트워크의 샘플링 레이어에서 해당 방법을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해당 논문에 기재되어 있었던 말을 좀 인용하자면, 랜덤 샘플링과 비교했을 때, 그 전체 포인트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커버리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하는 말과 함께, 그 아래 보시는 GIF에서 보시다시피, 전체 구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 양상대로 샘플링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normal space sampling이라고 해서 그 유니폼 샘플링이랑 이제 대조적인 방법인데요. 이건 이제 2001년도에 Efficient Variance of ICP Algorithm이라는 논문에서 처음 소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포인트 클라우드들을 정합을 할까를 이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베이스라인과 비교했을 때 노멀 스페이스 상에서 샘플링을 하니까 훨씬 더 정합이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라는 결과를 보여줬었고요. 자세한 내용 해당 논문을 이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 포인트 클라우드들의 각 포인트마다 그 surface normal을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 각 포인트의 surface normal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만들고 각 히스토그램의 각 빈마다 이제 유니폼하게 노멀을 추출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노멀,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 클라우드의 노멀이 균일하게 분포된 상태로 샘플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특정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장점이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제 그림을 대표적으로 보시면 이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유니폼하게 샘플링하는 게 A번 왼쪽이고, 그리고 이제 그 노멀 스페이스 상에서 유니폼하게 추출을 하는 게 그 왼쪽에 있는 B번에 해당하는 NS라고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그 유니폼하게 추출하게 되면은 저렇게 그 어떤 포인트 클라우드 상에서 있는 덴트 부분에서 덜 엄밀하게, 덜 정확하게 그쪽 부분 디테일이 좀 덜 살아나는 방식으로 추출되는데, 그러니까 노멀 스페이스 상에서 해당 포인트 클라우드를 추출하게 되면은 그 덴트가 있는 부분은 조금 더 많은 포인트가 추출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그런 로컬한 디테일을 잘 반영하는 양상으로 샘플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논문에 있는 자료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논문에서는 이제 ICP의 정합을 위해서 크게 세 가지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사용을 했고, 첫 번째가 이제 왼쪽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웨이브, 그리고 프랙탈 랜드스케이프, 그리고 세 번째가 인시다이스,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 플레인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웨이브랑 프랙탈 랜드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모양이 그 디테일이 풍성하기 때문에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도 잘 수렴을 하지만, 저 인시사이드 네. 저 플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다 플래너 하는데 그 가운데 부분에 있는 덴트 부분에만 로컬한 디테일이 있어서 해당 로컬 디테일을 맞추는 방식으로 정합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니폼 샘플링으로는 그 수렴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노멀 스페이스 상에서의 샘플링을 진행하게 되면은 로컬한 덴트 부분에서 훨씬 더 많은 포인트가 샘플링이 되면서 해당 포인트들이 잘 섭샘플 되어서 정합할 때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여기 이제 논문에 있는 말을 그대로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small features on a model are vital to determining the correct alignment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특히 정합에 있어서 로컬 디테일을 잘 반영해야 되는 상황에서 해당 노멀 스페이스 샘플링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드 기반, 그리고 FPS, NSS 총 세 가지의 다운 샘플링을 소개를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NS에서 각 포인트마다 서페이스 노멀을 추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각 포인트들의 그 surface normal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포인트의 네이버후드 포인트 클라우드들을 함께 추출해야 됩니다. 일단 잘 추출했다는 가정을 하고 각 포인트와 그 포인트의 주변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있을 때 해당 포인트 클라우드들의 코비어런스 매트릭스를 계산을 하고 그 포인트 코비어런스 매트릭스에서 PCA를 통해서 그 가장 마지막 그 세 번째에 해당하는 가장 작은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가 해당 포인트의 서페이스 노멀이다 라고 수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수직 방향으로의 가장 그 베리언스가 적은 가장 적은 축이 바로 노멀 플레인이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수학적인 모델링 바탕으로 노멀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노이즈 리무벌 쪽입니다. 그 노이즈 리무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고요. Radius Outlier Removal과 Statistical Outlier Removal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마찬가지로 PCL과 오픈3D 웬만한 라이브러리에서는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Radius Outlier Removal 같은 경우에는 그 각 포인트들마다 마찬가지로 nearest neighbor을 찾습니다. 이때 필요한 파라미터가 이제 radius가 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radius가 뭐 10이라고 하면은 10cm라고 하면은 10cm 안에 있는 포인트들을 네이버후드로 이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마다 네이버후드의 개수가 일정 인계점보다 작은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혼자 동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웃라이어다라고 취급을 하는 게 이 레디어스 아웃라이어 리무버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인계점이 뭐 한 5개 정도라고 했을 때 그 해당 그림에서 아래에 있는 빨간색은 네이버후드가 2개고, 오른쪽에 아래에 있는 빨간색은 네이버후드가 1개이기 때문에 둘 다 아웃라이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방법도 마찬가지로 오픈3D에서는 한 줄, 그리고 PCL에서도 적은 코드로 이제 바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아웃라이어 리무벌은 스태티스티컬 아웃라이어 리무벌인데, 각 포인트, 이거는 이제, 어, 그 어떠한 포인트와 그 포인트의 네이버후드 간의 거리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상정을 하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접근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각 포인트마다 그 각 포인트의 네이버후드까지의 디스턴스들을 다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n개의 포인트가 있고 각 n개의 포인트마다 k개의 그 네이버후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총 n 곱하기 k개의 디스턴스가 추출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스턴스들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 분포를 피팅하는 과정에서 추출된 민 값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을 이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민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뭐 그 스태티스티컬 아웃라이어 리무벌에서 이제 1시그마까지만 인라이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실제 그 포인트와 네이버후드 사이, 그러니까 포인트와 모든 네이버후드들 간의 거리의 그 평균값인 민 디스턴스가 예를 들어서 민 더하기 1 시그마나 민 마이너스 1 시그마보다 더 네, 민 더하기 시그마보다 더 크거나 민 마이너스 1 시그마보다 더 작은 경우에는 아웃라이어다라고 해서 배제를 하는 방법론입니다. 이때 그래서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어, 네, 몇 시그마까지를 인라이어로 볼 것인가 또 파라미터가 되고요. 그리고 몇 개까지를 네이버후드로 추출할 것인가도 마찬가지로 파라미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오픈3D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후드의 개수 그리고 STD 레이시오라고 하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아웃라이어를 제거하고요. PCL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min K 그리고 Standard Deviation Multiply Threshold라는 두 개의 파라미터로 이제 제거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아웃라이어 리무벌, 필터링 관련되어서 다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는 이제 nearest neighbor search와 관련된 K3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노이즈 리무벌 하는 과정, 아니면 다운샘플링 하는 과정에서 다 이제 결국에 네이버후드, 어떤 포인트의 네이버후드 포인트 클라우드들을 추출하는 과정이 수반이 되었는데요.
결국에 어떤 포인트의 3차원 포인트의 주변 포인트 클라우드들을 리트리버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이 가장 많이 되는 게 이제 K3 알고리즘으로 알고 있습니다. K3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말 그대로 트리 구조이고요. K 차원의 스페이스 상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그 트리를 만들어주는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 저희는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는 3차원 정보이기 때문에 K가 3이라서 그, 3차원 트리라고 볼 수도 있고요. K 트리는 이제 크게 먼저 K 트리를 빌딩을 하고, 그리고 빌딩한 K 트리를 바탕으로 nearest neighbor나 아니면은 radius neighbor를 이제 retrieval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K 트리를 어떤 식으로 만드냐에 대한 과정을 좀 줄글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K3는 어떠한 공간상에 있는 이 포인트 클라우드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파티셔닝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나온 알고리즘이고, 자료 구조 공부하실 때 많이 공부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K3 같은 경우, 그러니까 1차원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너리 서치 트리와 같이 1차원 스칼라 정보만으로 이제 어떤 트리를 바로 만들 수 있는데, K3는 그 차원이 높기 때문에 그 하나의 정보만으로 그거 바로 트리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K가 3이라고 했을 때는 루트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 파티셔닝을 할 때는 첫 번째에서는 이제 XYZ 중에 X 정보만을 활용을 해서 X가 몇보다 작으면 이쪽, 크면 이쪽 이런 식으로 나누고요. 두 번째에서는 그렇게 나뉜 그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번에는 Y축의 정보를 활용을 해서 이 나눠진 이 레프트 서브트리 중에서 어떤 Y 밸류를 비교했을 때 Y가 이거보다 크면은 이쪽, 작으면 이쪽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세 번째는 이제 Z축의 방향의 정보를 활용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 서브트리에 대해서 Z 밸류가 이거보다 크면 다시 나누고, 크면 이쪽으로 나누고, 작으면 이쪽으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내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디멘션을 바꾸어 가면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파티셔닝 하는 게 기본적인 K-트리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어떠한 식으로 디멘션을 바꿀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 디멘션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단순하게 XYZ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XYZ 중에 가장 베리언스가 큰 축, 그러니까 베리언스를 계산해서 가장 베리언스가 큰 축을 먼저 나누는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이 파티셔닝 하는 이 디멘션, 레퍼런스 디멘션을 선정하는 거는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헤이트링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포인트 클라우드들을 반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 바이너리한 형태이고요. 그리고 이 파티셔닝 한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x는 3이라는 3축의 xyz라고 생각하면은 x는 3이라는 하이퍼플레인을 이용을 해서 x가 3보다 작은 쪽은 그 A 그룹, x가 3보다 큰 쪽은 B 그룹 이런 식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파티션 자체가 하이퍼플레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잘 나누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트리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 자료들이 밸런스하게 잘 분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것도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해당 포인트 클라우드들의 그 메디안 값을 활용을 해서 메디안 값을 루트로 활용을 해서 메디안 값의 그 값보다 작은 쪽은 그 A 그룹, 큰 쪽은 B 그룹 이런 식으로 나눈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또 메디안을 전체 포인트 클라우드들의 메디안을 쓰는 것도 있고,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섭 샘플링 해서 그 섭 샘플된 포인트 클라우드들의 메디안 활용하는 것도 있고, 뭐, 퀵솔트 같은 걸 이용을 해서 한번 솔팅한 다음에 활용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아, 그, 솔팅까지는 안 하고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알고리즘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3를 이제 해당 자료는 지금 왼쪽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사이트에서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어떤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있을 때, 이 포인트 클라우드들의, 예를 들어서 메디안에 해당하는 그 포인트가 저 큰 점이라고 했을 때, 그 큰 점을 기준으로 그 좌우로 나눕니다. 이렇게 좌우로 나눈 포인트 클라우드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왼쪽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운데 큰 점이 메디안이라고 하면은 또 그 점을 바탕으로 나눕니다. 이번에는 맨 처음에는 이제 세로로 나눴고, 이번엔 가로로 나눴으니까, 다시 또 세로로 나누고, 다시 또 가로로 나누고 하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여기서는 이제 2차원 정보이지만, 사실 저희 3차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잘 파티션이 되고 트리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리를 빌딩하는 과정이 거치게 되면은, 이제 이 트리의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어떠한 포인트의 네이버후드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어떠한 쿼리 포인트, 내가 찾고자 하는 어떤 포인트를 쿼리 포인트라고 했을 때, 그 쿼리 포인트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K개의 네이버들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쿼리 포인트로부터 뭐 10m 안에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들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각각 KNN search 그리고 radius search라고 지칭을 합니다. KNN search, radius search 둘 다 원리는 똑같고 이제 어떻게 그 중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달라지느냐, 어떤 식으로 값이 바뀌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뭉뚱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해당 내용은 어떤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지금 오른쪽 하단에 있는 explanation 비디오가 유튜브 링크거든요. 해당 유튜브 링크에서 한번 보시면은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다 찾아봤는데 애니메이션이 좋은 그 자료를 못 찾아서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해당 자료가 가장 잘 표현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내가 어떤 쿼리로 찾고자 하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 때 해당 포인트가 내 현재 트리에서 어느 리프 노드랑 가장 가까이 있는지를 루트 노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아래쪽으로 쭉 트리를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노란색 G에 해당하는 이 포인트가 어떠한 포인트가 가장 가까운 그 nearest neighbor인가를 찾기 위해서 S1이라고 불리는 저 큰 노드부터 쭉 아래로 트래버스 다운 해서 찾았더니 S2라는 저 파티션에 가장 가깝다라는 게 밝혀진 결과입니다. 그럼 이제 그러니까 가장 가깝다고 판단된 저 리프 노드와의 거리가 현재까지의 가장 먼 거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G 노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파티셔닝 하는 과정에서는 A에 속하지만, S2라는 파티션에 있는 그룹에 속하지만, 사실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점은 S1 파티션에 있는 C이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아이디어는 그 루트 노드부터 시작을 해서 리프 노드까지 쭉 트래버스 다운 했을 때 다시 이제 위쪽으로 위쪽으로 트래버스 업을 하면서 그 와중에 더 가까울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노드에 한 번 더 찾아보는 형태입니다. 이걸 백트랙이라고 하는데, 이때 사용이 되는 게, 하이퍼스피어가 어떤 쿼리 포인트를 기준으로 한 하이퍼스피어와 이 K-트리를 구성할 때 만들어졌던 하이퍼플레인의 인터섹션을 바탕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이제 G가 A라는 포인트랑 가장 가깝다, 일단 제일 가깝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A의 페런트가 속해 있는 S2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더 위에까지 트리를 다시 백트랙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G로부터 쿼리 포인트랑 current best distance, 죄송합니다. G라는 쿼리 포인트에서 current best distance에 해당하는 하이퍼스피어를 그렸을 때, 해당 하이퍼스피어와 하이퍼플레인이 만나는 경우에는, 이제 만나는 점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해당 파티션에서 더 가까운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을 한 번 더 찾은 다음에 실제로 더 가까운 게 있으면 current best distance랑 current nearest neighbor를 업데이트 해나가는 과정이 수반이 됩니다. 이게 한 개의 그 KNN이라고 하면 이제 K개의 이웃을 찾는 거니까, 딱 한 개의 이웃을 찾는다고 하면 이제 1NN이라고 하고, 그
1nn 경우에는 이제 해당 current best distance가 한 개이고요. k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내가 k개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 k개에 해당하는 그 이웃 포인트 클라우드들의 리스트를 관리를 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네, 개인적으로도 설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말로 하는 것보다는 네,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타임 컨수밍하지 않게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워낙 K3는 자료 구조를 공부하셨던 분이라면 다 알고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서 K3에 관련 설명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K3 같은 경우에는 PCL과 오픈3D 두 가지 라이브를 다 제공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K-nearest neighbor 같은 경우는 몇 개의 이웃한 포인트를 찾을지에 대한 파라미터 K를 요구하고, 그리고 radius search 같은 경우는 해당 포인트로부터 몇 미터 안에 있는 포인트들을 찾을 것인가이기 때문에 뭐 몇 미터에 해당하는 radius라는 파라미터를 요구합니다. PCL에서도 이걸 제공을 하고 오픈3D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트리를 빌딩하는 과정에서의 타임 코스트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 타임 코스트를 줄이고자 하는 연구가 저희 슬램 분야에서는 좀 나와 있고요. 그 해당 내용은 이 스코프로 벗어나는 것 같아서 준비를 하진 않았지만 그 페스트리오 그룹의 홍콩 HK 마르스 그룹의 IKD3라고 하는 그 페스트리오 2에서 처음 소개된 논문에서 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옥트리입니다. 옥트리 같은 경우에는 3차원 데이터에 특화된 데이터 스트럭처이고 K3랑 유사하지만 다른 점이 참 많은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옥트리 같은 경우는 하나의 노드를 이제 옥탄트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어떠한 큐브 형태의 옥탄트를 가로 세로 깊이 방향으로 네, HWD 방향으로 두 개로 나누어서 총 8개의 차일드 노드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어떤 루트 옥탄트가 있을 때 이 루트 옥탄트로부터 8개의 차일드가 만들어지고 다시 또 이 8개 각각의 8개의 차일드에 대해서 다시 또 8개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8의 제곱수로 계속해서 차일드 개수가 증가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3차원에 특화되어 있고요. KD3는 이제 어떠한 파티셔닝을 할 때 X는 3, 뭐 Y는 7 이런 식으로 하이퍼플레인을 바탕으로 나누기 때문에 바이너리 하지만 오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아니라 그 옥탄트를 8개로 나누기 때문에 KD3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결국에 얘도 트리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트리를 빌딩을 하고 이 빌딩된 트리에서 내 쿼리 포인트로부터 가장 가까운 nearest neighbor나 아니면 쿼리 포인트로부터 몇 미터 안에 있는 radius neighbor를 찾는 과정은 K3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 K3에 대한 내용에서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